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라힌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라힌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저번 이야기에서는 굉장히 어릴 적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들을 함축해서 들려주셨다면 오늘은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용할 때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힌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피곤하셨죠? 빠르게 시정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네, 제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간략하게, 저는 일단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용을 시작을 했고요. 오, 예. 그리고 이제 예대를 갔어요. 오, 예. 뷰티 디자인과를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좀 희한하게 좀 겪었던 이야기? 아, 그러면 미용사를 뭐 하거나 그럴 때가 아니라 이제 미용 과 그쪽 느낌이네요. 그렇죠. 대학 다닐 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어떤 이야기인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라히죠! 제가 해드릴 얘기는 네. 미용 자격증을 따고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오, 안 따고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미 자격증을 따고 들어간 케이스고, 네. 그래서 안 따는 친구들은 미용 자격증 준비를 할 때 저희는 이제 대회라는 걸 나갑니다. 예를 들어 뭐 전국대회, 세계대회, 그리고 분야는 굉장히 많아요. 뭐 네일아트, 헤어, 바디 페인팅 이런 대회를 나가요. 네. 근데 이제 그 대회는 보통 방학 기간 때 열려요. 그래서 방학 기간 때 대회가 잡힌 친구들은 2주 전부터 학교에 가서 거의 밤새다시피 연습을 해요. 아이고, 이게 디자인이 정해져 있지 않고 네. 창작 디자인이라 머리를 좀 짜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회 준비를 하면서 겪었던 얘기인데, 저는 이제 대회가 한 일주일 남기 전부터 이제 학교에 가서 밤샘 연습을 하게 돼요, 제가. 보통 미용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많이 들고 다녀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하죠? 이걸 이제 민두라 그러죠, 민두. 예. 민두. 이거는 이제 가발이 붙어 있는 민두고요. 예.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가발을 씌우는 민두도 있고요. 그거를 고정하기 위해서 홀더라는 걸 써요. 미용하시는 분들도 기종님 중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많이 계시죠? 아실 분들은 아시고, 미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걸로 머리 커트를 하고 염색을 하고 뭐 이런 올림머리 연습을 하고 뭐 스타일리시 연습을 하는데, 제가 이제 오후 한 4시쯤에 이거를 들고 학교를 가게 됩니다. 예. 근데 방학이라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교수님은 항상 낮에는 계세요. 왜냐면 대회 나가는 친구들도 지도를 해줘야 되고 자격증 연습을 하는 친구들도 지도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퇴근을 하시는데, 이게 1층은 특수분장 연습하는 강의실이 하나가 있고요. 2층을 올라가게 되면은 교수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201호면은 헤어, 202호는 네일아트, 203호는 피부미용, 오, 그리고 3층은 또 네일아트, 메이크업, 강당 이런 식으로 저희 과가 3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2층 201호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한 6시, 7시쯤일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이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근데 워낙 강의실 문이 두꺼워서 그런 소리가 들릴 일이 없거든요. 수돗물을 틀어도 그런 소리는 안 들려요, 절대. 들릴 수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제 몸이 뒤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검은 손이 제 겨드랑이 사이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 싹 들어오는데 뭐지 하다가 누가 어깨를 탁 잡고 꿈에서 깨요, 제가. 꿈이었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 반이에요. 이거 안 되겠다. 나가서 정신 좀 차리자. 나가서 흡연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음료를 마시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야외 테라스라 그러죠. 저희가 흡연을 할 수 있는 그 오른쪽 끝에 안 쓰는 창고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소리 아시죠? 누가 유리를 노크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진짜 오늘 기분 잡쳤다. 안 되겠다. 깸방이나 가서 날을 새자. 깸방을 갔습니다. 그렇게 그 하루가 지나가요. 예.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학년은 같은데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그 누나도 대회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려고 그날 왔어요. 오후에. 그래서 누나가 있으니까 좀 괜찮겠지 했는데 누나는 202호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습하고 있나 보다 이러고 저도 이제 열심히 또 머리도 자르고 염색도 하고 뭐 스프레이도 뿌리고 막 이러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시계를 보니까 7시 반? 그쯤 됐는데 옆 강의실에서 예. 쑥덕쑥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심심해서 친구들을 불렀나 보다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저는 제 할 거를 했죠. 근데 쏙닥쏙닥 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그 누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옆 강의실 소리가 들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옆 강의실을 가요. 누나가 있더라고요. 누나 지금 누구랑 떠들지 않았어? 그러니까는 자기는 자고 있었대요. 자다가 제가 문 여는 소리를 들고 깬 거래요. 그래서 누나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여기 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했더니 누나가 무섭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 누나 그럼 연습하고 있어. 나 다시 내 자리 가서 연습하고 있을게. 그리고 연습을 한참 하다가 네. 누가 똑똑똑 거리는 거예요. 들어와 했더니 누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그 강의실 뒤쪽에 보면 짐을 좀 이렇게 놔두고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서 막 이렇게 뭘 뒤지더니 갖고 나가더라고요. 말없이. 그때 시간이 아마 10시 정도였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 거를 막 했죠. 할 일을 하고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서 누나 있나? 하고 옆 강의실 문을 딱 열었는데 누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누나한테 전화를 했죠. 누나 어제 몇 시에 갔어? 7시에 집에 갔대요. 그럼 제가 본 건 뭘까? 멍 때리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분명 누나를 봤거든요. 근데 뭘 가지고 갔나 보다 했는데 누나는 7시에 갔대요. 하고 이게 뭔 일인가? 학교에 뭔가 분명히 있긴 있나? 예. 근데 이제 친구들 중에 몇몇 그런 걸 좀 보는 친구들이 한 2-3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렸죠. 야 너네 혹시 여기서 뭐 본 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본 게 없대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그 친구들이 못 보는 건 제가 봐요. 그 친구들이 보는 것도 제가 봐요. 그래서 그럼 나한테만 보이는 건가? 생각을 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 그때는 좀 늦게 갔어요. 제가 집에서 좀 자고 나와서 한 6시쯤에 가서 교수님한테 인사드리고 교수님은 바로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한참 연습을 하고 있는데 첫째 날과 똑같이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하고 화장실을 갔는데 수도꼭지는 꽉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피부 미용실에 샤워장이 있으니 거기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나? 하고 거기로 가봤는데 거기서도 물 쓴 흔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강의실 안에서는. 그래서 내가 진짜 뭔가에 단단히 홀렸나 보다 이러고 그날은 그냥 가위야 빗을 던지고 나왔어요. 예.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지만 네. 이게 쪼여오는 뭔가는 또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달랐구나 완전히. 네, 완전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5일째 되던 날 어쨌든 연습은 해야 되니까 네. 다시 갔는데 그때도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단판을 짓자 생각을 하고 나올 테면 나와봐라. 진짜 그 복도 한복판에서 쌍욕을 하면서 야 너 나와 막 이랬어요. 예. 도발이다. 한번 뜨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고 이제 다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또 누가 똑똑똑 거리더라고요. 그때가 9시였어요. 예.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승질이 날 만큼 나서 안 되겠다. 강의실 다 뒤지자. 1층부터 3층까지 강의실을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제 눈에 그때 들어온 게 그 2층 맨 끝 호실 옆에 보면은 그 실외기 놔두려고 비상구 같이 만들어둔 철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좀 좁은 베란다 옆에 실외기가 있는데
거기를 딱 열고 기절했어요. 깨니까 아침 8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본 모습은 까만 손톱에 까만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앞으로 다 풀어있어서 눈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봤어요, 저는. 기억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으니까 나한테 나타난 거겠다 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해요, 다시. 정말 너네 뭐 이거 본 적 없냐? 정말 아무 건덕지도 없냐 하니까는 한 친구가 노크 소리를 들었대요. 똑같아. 근데 형체는 못 봤대요. 예. 그래서 오케이, 너 그럼 어디서 봤냐? 2층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1층, 3층은? 이러니까는 1층이랑 3층에서는 그런 거를 느낀 적도 없고 소리를 들은 적도 없대요. 그래서 그래, 오늘 단판 짓자 이러고 이제 진짜 잠 안 잘 각오로 연습도 뭐고 다 때려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또 갑자기 머리 어지러움과 이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심할 때 이명이 삐삐삐 이게 아니라 삐 이게 한 2분 정도 지속되거든요. 예. 아, 왔다. 너 왔구나.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이러고 와라. 내 눈앞에 보여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뭐냐. 이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래, 너는 건들려면 건드려라. 나는 이제 너 때문에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하고 나 졸려. 너무 졸리니까 잠이나 자야겠다 하고 204호로 갑니다, 제가. 피부 미용을 하려면 베드가 있거든요. 그 베드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예. 꿈속에서 그 영가가 자기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저 비상구 옆에 먹을 거를 일주일 동안만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아기? 네, 제가 봤던 그 검은 드레스 입은 그 영가가. 예. 근데 저한테 접근은 안 하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제 뒤에 누군가가 계신다는 걸. 뭔가 느낌이 뒤에선 되게 밝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인가? 이것 때문에 나한테 접근을 못하나? 그러고서 이제 다음날 대회 있는 날이라 대회를 나가서 대회를 마치고 그날 오후부터 일주일간 빵이랑 우유를 친구들 몰래 거기에 놓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딱 일주일 뒤에 꿈에 나타나서 90도로 꾸벅 인사를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갔나? 진짜 간 건가? 하고 제가 그날 저녁에 갑니다. 거기서 꿈을 꿔요. 오? 학교에서 잠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꿈을 꾸는데 어떤 하얀 백발에 쪽진머리를 하시고 하얀색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더니 예. 다 끝났다 애기야. 이제 더 이상 그런 괴롭힘은 없을 거다 하면서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꿈에서 깹니다. 예. 그리고 그 뒤로 영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친구를. 그 귀신만? 네, 그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같네.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로 갔는지 정말 배고파서 그걸 먹고 올라간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분이 제 뒤에 계신 4분 중에 한 분 그 할머니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씀해주신 분이. 네, 할머님이 제 뒤에 계신 4분 중에 그 한 분 할머님이 아니실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희 조상 할머님은 아닌 것 같았어요. 얼굴이 완전 처음 보는 할머님이셨어요. 그러면 그때 대부분 이런 귀신들 중에서 네네. 이렇게 먹을 거 주거나 제사 그냥 한번 지내주고 이러면 또 올라가는 귀신들도 제법 시드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어찌 보면 단순한 건데 그거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계속 거기에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기종님들 중에서도 영안이 트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있죠. 예. 네. 근데 영안이 없으신 분들은 안 보이니까 그분들의 정말 그 사소한 이런 걸 못 들으시잖아요. 맞죠. 그쵸. 그래서 제 앞에 나타난 게 아닐까? 정말 그 배고픔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찔러 보다가 저한테 걸린 게 아닐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고요. 네. 제가 대학교를 2년간 다니면서 정말 겪은 일들이 많고 정말 많이 봤어요. 이거는 제가 대학교 초기 때 다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러죠, OT. 예. 거기서 겪은 일인데 저는 2년제를 나왔고요. 네. 일단은 저희 과가 1학년, 2학년 합쳐봤자 150명밖에 안 돼요, 저희 과가. 그리고 열로 치면은 한 9.5가 여자고요. 아무튼 이제 OT를 가는데 버스를 대절을 해서 가잖아요. 버스를 2대를 타고 1학년은 1학년끼리, 2학년은 2학년끼리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제가 깜빡 잠에 들어요.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친구들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겹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자리가 꽉 차 있는데 제 친구들 사이사이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영가들이. 예. 그래서 와, 이게 뭐지, 이거 또 보이나? 내 눈 이상한가 하고 비비고 다시 봤어요. 근데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기분 좋게 이게 오리엔테이션 가는데 또 괴롭힘 당하겠는데 이러고 이제 어찌저찌 해서 도착을 합니다. 예. 수련원 같은 그런 데를 도착을 하는데 하필 또 거기가 산 밑에더라고요. 산 나왔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버스에 내렸는데 진짜 이게 뻥 안 치고 친구들과 영가들과 손에 손잡고 친구, 영가, 친구, 영가, 친구, 영가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거 친구들한테 말해야 되나, 이거 그때는 제가 이런 거를 본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OT니까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친구들이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하필 장소는 산이에요. 근데 수련관이 좀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조금 낡았더라고요. 제 눈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끔찍해요. 한 2,000명이 그 운동장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영가가. 저 구석에서 흔히 말하는 그 쭈굴에 앉아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땅 파는 애들 있죠. 예. 그런 애들 한 뭉텅이, 왔다 갔다 뛰는 애들 한 뭉텅이, 지네끼리 저기서 싸우는 건지 수다 떠는 건지도 모르겠고 모여서 치고받고 하는 애들도 있고, 무조건 모른 척 하자 이러고 숙소를 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하필 3층이더라고요. 제가 또 제일 꼭대기층. 그때 이제 저희과 1학년 남자가 9명밖에 없었어요. 저희 1학년 남자들만 한 방에 밀어넣는데 창문에서 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 넥타이를 맨 그 영가분이 이렇게 흔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창문을 발로 톡 치시는 거예요. 아주 왜 하필 또 봐도 또 저런 넥타이를 매신 분을 보냐 이러면서 온갖 짜증을 다 내고 있었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뭐 레크레이션 하고 뭐 장기자랑 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 노래 나온다고 옆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걔네들도 신났다고 스피커 앞에서. 저 꼴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저녁에 강당에서 그런 게 다 끝나고 3, 4, 5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를 하잖아요. 네. 그때 갑자기 친구 한 명이 먹다가 문을 열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쟤 왜 저래? 취했어? 쟤 뭐야? 쟤 제정신 아닌데? 이러고 자세히 봤더니 위에 영가 한 명이 올라타서 마리오네트 혹시 아세요? 조종하는 네, 마리오네트 줄처럼 이렇게 조종하는 인형 있잖아요. 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지? 근데 저는 보기만 할 뿐 그걸 어떻게 제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무당이 아니시니까. 그쵸. 제가 무당도 네. 아니고 뭐 하고 이거 어떻게 하지? 친구들은 막 눕혀놓고 야 정신 차려 하고 있는데 눈이 반쯤 뒤집혀가지고 애가 거품을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정신 차려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안전요원 하시는 분들까지 막 뛰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는 의무실로 보내고, 이제 제가 안전요원 한 분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런 걸 좀 보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에 사건 사고가 많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 표정이 속으로 그런 거 있죠. 아, 이건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나. 예. 이런 눈치로 싹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정말 이건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봐왔는데, 저 방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왜요? 이러니까. 아니, 창문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이 발로 창문을 톡톡톡 친다. 그리고 저 친구는 지금 위에서 이렇게 막 조종당해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거품 물고 눈 뒤집히고 나 이거 못 살겠다. 이러니까 갑자기 놀라시는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5년 전에 그 제 방 위쪽이 옥상이거든요. 예? 거기서 목을 고 떨어지셔가지고 죽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위치가 남자들 저희 방 창문 딱 그 높이에서 딱 멈추셔가지고 이렇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놀래가지고 알겠다고 남자들 다 방 빠지라고 딴 방 주겠다고 하면서 제 손을 붙잡고 가더니 혹시 이 방 뭐 보여요? 그때부터 2박 3일간 저는 시달렸어요. 예. 그 안 좋은 요원분이 데리고 다니면서 혹시 뭐 보이면 말씀 좀 해주시라고. 자기는 이런 거 모르니까 예. 안 좋은 방이 있으면은 부탁 좀 드리겠다. 저희가 뭐 고등학생들도 받고 뭐 이렇게 봤는데 사건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곳이. 그러니 이제 저보고 방을 좀 걸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다가 정말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와 비슷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안 믿을 수는 없겠네요. 그쵸. 이걸 누가 알려주거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그쵸.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처음 갔던 거고. 근데 없어요. 그 수련관 그런 데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산 네네. 자체는 귀신이 많잖아요. 산에도 많은데 예. 그 번화가도 많아요. 아, 번화가 더 많겠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영가라는 존재는 물론 이제 뭐 지방령도 있을 거고 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도 네. 많이 봐왔지만 그런 거를 보시는 흔히 영안이 트이신 분들은 분명히 저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딜 가나 비슷비슷하다고. 그런 분들도 네네네. 계시던데요. 오히려 귀신이 없을 때가 더 무섭다고. 하나도 안 보일 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그쵸. 근데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한둘은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일 때가 더 무섭대요, 오히려. 저도 보이다가 안 보이면 좀 더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뭐지 왜냐면- 이거? 이런 생각? 그렇죠. 해코지 하는 게 보이는데 갑자기 보이다가 안 보이면 언제 어떻게 해코지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게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라인님께서 네네. 번화가도 많고 산에도 많고 뭐 대부분 다 똑같이 비슷하게 많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네네.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내 경험상 이건 내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곳엔 가지 말아달라. 여기에 좀 험한 것들이 있었다. 좀 유독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곳 한 군데만 찝어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네. 클럽에 정말 많아요. 정말 스피커 앞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클럽. 근데 그 친구들은 건들진 않아요. 아, 예. 그냥 노래가 좋아서 흥이 나서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의외로 잔잔한 하천이나 예. 예를 들면은 저녁에 혹시 한강을 가보신 분들은 좀 거뭇거뭇하면서 좀 살랑살랑거리잖아요, 물결이. 예. 그런 데가 정말 무서워요. 아니, 제 와이프도 한강 싫어해요.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 귀신 많을 것 같대요. 근데- 그냥 그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저는 한강에 가면은 예. 이런 느낌을 받아요. 저도 모르게 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 헐. 예. 그냥 걸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좀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좀 흔히 이제 뭐 무슨 구에 무슨 하천 뭐 예를 들면은 탄천강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좀 있죠. 잔잔하게. 예. 그런 데가 의외로 정말 무서워요. 야, 큰일 났다. 그리고 수살기라고 해서 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도 있겠죠, 강변에. 나와서 땡겨요. 끌고 가요. 그러니까 물 밖에 있다고 안전하진 않은 이유가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하천도 함부로 그 곳을 밤에 계속 쳐다보거나 그러지 말아라. 좀 이런 느낌이 있네요. 좀 어둠이 싹 깔릴 때 예. 물이 꺼멓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좀 꿀렁꿀렁 하는 데가 있어요. 예.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든데 알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유조선 이런 데 가면은 터지면 기름이 쫙 퍼지죠. 그러면서 꿀렁꿀렁거리죠. 네. 파도가 없는 이런 곳에 그런 데가 정말 무서워요. 그렇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몇몇 곳에. 큰일 났다. 또 찾아다니시겠다. 아이고. 절대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갔다가 뭔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쵸. 정말 가지 마세요. 저는 이거는 정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가자마자 일단 뒷골 쫙 땡기고요. 갑자기 안 보이시는 분들도 보시거나 타실 거예요. 그런 데는. 이거는 근데 제 개인적인 그런 그쵸? 거고요. 네. 네네네. 그래도 결국엔 물이네. 정말 저는 결국엔 물이네. 보잖아요. 네.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출렁출렁 거리는데 이게 눈만 빼꼼히 내밀고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예.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곳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아니면은 물고기가 퐁퐁 튀기거나 잠깐 나와서 공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물고기도 어쨌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꼭 물고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저도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귀신이 물로 숨었을 때는 분간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같은 음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귀신들이 물로 숨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있었는데 이게 물이 괜히 무서운 게 아니고 괜히 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네, 오늘 라인님께서 미용 그 학교 다니면서 겪었던 또 섬뜩한 이야기와 또 마지막에 제 질문에 섬뜩한 답변이 돌아와서 너무나 소름 끼치고 그곳에 저희 귀중님들은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네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라인님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대부분 물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네요. 그래서 뭐 물귀신이 무서운 이유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귀신들이 정말 무섭고 험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물은 항상 빼지 않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